자, 그러면 얘는 당근 가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pay 자동사 뜻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불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죠? 우리 이거는 중요한 자동사로 여러분 이미 많이 본 단어고, 자, 이득이 되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it 하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이롭습니다. 그럼 가주어, 진주어니까 to be a little paranoid, but not a lot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병렬을 생각해서 같이 보면은 자, 여기에 그 가로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가로는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이 가로가 나온 부분 여기가 문제에서 약간 뒷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정확히 잡아주셔야 하는 부분이 숨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 뭐가 이롭냐면 혹시 이거 단어 별처리 줬나요? 아, 편집성에 라고 줬죠? 약간 편집적인 게 이득이 된대. 그러나 완전히 이렇게 됐네. 자, 그럼 병렬 처리해볼까? 자, 얘가 얼라시 B. 그럼 A는 뭐예요? 많이. 앞에는 형용사.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B야. 그럼 A는 뭐야 정확하게? 리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편집적인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래도 좀 편집적인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많이 편집적이 되는 건 도움이 안 되나? 많이 편집적인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편집적인 게 도움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편집적이다라는 게 뭔 말이야? 편집성애. 자, 여기 밑에 별처리에서 편집성애라고 써놨거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약간 뭐 수정하고 개작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뭔 뜻? 모름? 암?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일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이게 첫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소재는 잡아야 돼.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인터넷에서 좀 편집성이 있는 게 좋다 이 말이거든. 이 편집성이 있다는 게 뭔 말이야? 모르면 이걸 글의 뒤에서 잡아내야겠죠. 설마 이거에 대한 언급이 1도 안 나오지 않겠지. 되게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럼 이 단어가 뭔 말인지는 이따 같이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그럼 이게 어쨌든 인터넷에서의 편집적 태도의 이로움, 효과,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은 이야기하겠다는 거고 거의 주제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자, 가봅시다. The level of anonymity would all that reside on internet 이라고 나왔으니까 인터넷에 거주하고 있는, 즉 인터넷에 살고 있는 이 말이니까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익명성을 좀 고려해 볼 때, 익명성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이고, 여기서 기분은 considering 또는 providing처럼 무엇을 고려하다 라는 전치사인 거죠. 얘랑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즉 인터넷의 편집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인터넷의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즉 인터넷에 있는 정보 정도로 봅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소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즉 인터넷의 특이점에 대한 인터넷의 특이점, 즉 인터넷의 상황을 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좀 현명하죠. 그건 역시 가주어. 뭐가 현명하냐면 to 부정사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당근 가주어 진조로 나오면서 이런 태도가 현명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주장. 어떤 것이 현명하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you may receive, 당신이 받게 되는 데이터들이죠. 즉 똑같이 내가 인터넷 보고 있어? 그럼 인터넷의 정보들은 대체로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정보가 무엇이든 간에요. 모든 말이에요.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럼 앞에 문장의 편집적 태도가 이롭죠 라는 거랑 같이 이어져서 가야겠지. 자, 인터넷에서 편집적 태도를 갖는 것이 이로와. 왜? 인터넷은 이거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서 어느 정도 익명성을 인터넷 환경에서니까 어느 정도 익명성을 갖고 있는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편집적인 게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해. 자, A는 이롭고 얘는 현명해. 그러니까 A랑 지금 여기서 편집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지금 여기서 진주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이터의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 두 개가 뭐가,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pay가 이롭다라는, 이득이 되다, 이롭다라는 것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다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정보들을 서로 같은 것끼리 그룹핑함으로써 요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다소 어느 정도 무엇이 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 글에서 말하는 편집적 태도를 갖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잡히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편집적 태도를 다소 갖는다는 것은 내가 받는 모든 정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보고 의문을 품는 걸 말하는구나 라고 잡을 수 있죠. 즉 편집적 태도, 구체적 행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다 왔고 그럼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롭다라는 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고 맨 마지막 문장 읽고 답을 고르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좀 정확하게 전체 글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글의 모든 정보들을 다 잡는다는 차원에서 그냥 쭉 다 이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풀면 문제가 조금 더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읽어갈게요. 자, typically 하면 전형적으로 이 말이죠. 전형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 본능이죠. 그게 여기서 그것은 가주어 아니면 대명사? 대명사? 그러면 어떤 거? 우리가 어떤 받는 정보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게 우리의 본능이야? 여러분 인터넷 보면서 이거 맞을까? 모든 글들 다 의문을 풀면서 봐요? 그렇구나 하면서 오지 않아 오히려? 그지 않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게 대명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린 이런 태도가 없어요, 평소에.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까지 읽고서 내가 이게 대명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그럼 어쨌든 뭐 윗을 좀 잡아줄 필요는 있고요. 그건 어쨌든 우리의 본능입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치는 거죠. coming down a side. 뭔가 길을 걷다가 인도를 걷다가 다가오는 어떤 사람과 마주쳤을 때 만났을 때 뭘 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이야?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역시 가주어입니다. 다소 진주어가 저 뒤에가 있어서 좀 잘 안 잡혔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가 진주어가 돼야 하고 끝까지. 자, 뭐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냐면 우리 자신을요 이런 방식으로 놓는 겁니다. place A in 하면은 A를 B에 놓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이런 상황에 놓다. 즉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놓냐면은 protective position이니까 뭔가 보호적 위치.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위치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내가 인도를 걷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여기가 차도야. 여기가 뭐 상가 있는 뭐 건물이라고 해보자. 나는 일로 가고 있는데 마주 오고 있어 사람이. 자, 그럼 여기에서 프로텍티브 포지션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피하는 거야? 그치? 차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피하는 게 그게 본능적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내용이 앞에 언급돼 있어요?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는요. 우리를 안전한 위치에 놓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가 이런 내용이 새로 나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자, 요지만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이 글은 요지만 본다고 했을 때 요까지만 읽고 답 찾은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서 지문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취지고요. 여러분이 자 요지는 뭐 이렇게 저번에도 제가 100% 다 읽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글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다 보면서 지금 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빈칸이나 맥락상 어휘로 나왔을 땐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지점에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보들을 다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 맥락들 글의 흐름도 다 잡아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럼 가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특히 어떨 때 그런 본능이 더 발휘되냐면, 그들이 누구? 길 가다가 마주친 누군가가, 그 사람이요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소개하냐면 having known you, 내가 이미 널 알고 있어. 안녕? 누구? 야 너 누구잖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 자세를 이렇게 약간 방어, 너무 뭔데? 이런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짜잘한 문법인데 그냥 스치고 가도 상관없는데 자, 요게 만약에 나오면 내신에서는 조금 물어보는 편이어서 잡고 갈게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라고 하면 as knowing you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봤더니 having known이라고 굳이 써놨어. 자, 그럼 내가 막 가다가 막 뭔가 이렇게 통찰이고 그러니까 식스센스가 있어서 쟤는 어디 사는 누구군 이런 거를 정보 갑자기 딱 흡수가 된 거야. 그래서 너 누구구나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 아니거든. 이게 뭔 소리야? having known이야. 무슨 뜻일까?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준동사가 have pp, 지금 여기 그냥 knowing이라는 동명사로 오면 되는 부분이에요. 뒤따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되게 예외적으로 가끔씩 나오는 거고, 내신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내는 걸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이것의 이 having known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좀 놓칠 수 있어서 제가 요거까지 써놓을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knowing이라고 쓴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동사, 그냥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애들이 여기가 그냥 원형의 형태가 아니라 have pp를 활용해서 나왔을 때에는 전체 문장의 시제, 여기 전체 문장 지금 현재 시제로 서술하고 있죠. 전체 문장의 시제보다 앞선 행동이나 앞선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해석하면 해설지에도 이렇게 다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들이 여러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옛날부터도 알고 있었어. 너 누구잖아. 너 어디 학교 나왔잖아. 근데 나는 얘 얼굴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여기가 지금 예시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치? 예시라기보다 약간 비유처럼 보는 게 맞지만 예시라 해보자. 자, 그럼 이 예시는 앞서서 이야기한 인터넷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자. 비유하자. 인터넷의 정보를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보는 게 아니니까. 자, 인터넷의 기사를 본 것과 내가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마주쳤을 때 내가 취하는 태도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급을 맞춰야 되거든. 자, 여기서 길 가다 마주한 이 사람 뭐야? 이 위에서 뭐에 비유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만나는 여러 정보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주치다 믿자면 그대로 위에서도 우리가 정보를 만나면 이라고 해놓지 않았니? 자, 여기 any data that you may receive.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당신이 인터넷에서 보는 데이터, 정보들과 길 가다가 마주하는 사람을 지금 얘를 대응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위에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의문을 품는다 정도로 나왔죠. 근데 되게 무서운 상황을 이렇게 마주하면 우리는 보호적 자세를 취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y design, 무슨 뜻이에요? by design, design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 디자인적으로? 계획적으로? 디자인은 계획과 의도란 뜻이 있지. 계획적으로, 즉 일부러, 고의로 꼭 알고 계셔야 하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설정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각 개개인들이 자, must 나왔음, 신호어 나왔네요. 우리 신호어 했지? 자,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이 바로 예시에서 등장하고 있죠. 자, 그 개인들은요. 자, 사람들은요. validate. 검증하려고 한다는 거죠. 뭘 검증하려 하냐면 how they know us.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가? 이것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 presenting scenario, names, or keytrends, or evidence. 자, 뭐 예를 들면 가설을 세워본다는 거지. 너 어디 학교 나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쟤가 나랑 같은 학교 나왔나? 라고 추정해 보는 거고, 혹은 뭐 걔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뭐 내가 아는 지인들을 막 순식간에 떠올려 본다거나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지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막 봤는데 너 어디 학교 나왔잖아? 너도 거기 나왔니? 라고 했더니 그렇대. 근데 아무리 얘가 계속 말 시키는데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를 찾아야지. 뭐 물어보면 돼? 그 학교에서 누구나 알만한 사람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걔가 진짜 그 학교 나왔는지 가설을 세워야지, 물어봐야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by which, 그것으로. 여기서 위치는 뭐 받은 거야? 시나리오, 사진, 증거, 이름 같은 자, 이것으로써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검증을 하려고 하죠. 즉 검증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자, there is는 무슨 뜻, 얘들아? 그것은 이다가 아니라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there is는 즉, 그치? 즉 다시 말해서 앞에 내용을 다 요약하는 앤데 오잉 낯설게 나왔지? 마치 우리가 더 잘 아는 search as처럼 사용됐네요. 즉 사진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연결 부사,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너무 기계적으로 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즉 사진이 그런 예시일 수도 있겠죠. 증거일 수도 있겠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정보 다 나왔다. 앞에서 이미 나왔던 거 뭔 소리야? 자, 검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낯선 애가 나 너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날 아는 척 할 때에도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정보들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잖아요. 다 나왔죠? 끝. 자, 그럼 여기서 프로텍티브 포지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왜 검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사실상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처럼 인터넷도 이 익명성은 어떤 특징, 익명성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늘 의문을 품고 검증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보들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로 나온다고 해보자. 여기 빈칸. 아니면 여기에 어휘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 퀘스천 들어가면 맞아 틀려? 이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거지 의문 제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이어가면서 앞에 내용과 연결해 읽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예시는 이렇게 우선 끝났고요. 길에서 만났을 때 예시. 자, 그 다음 상황이 또 이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끝났네. 미안. 자, 그리고 우리가요. 받게 된 그 정보를요. 일단 받게 되는 거죠. 걔가 학교 이름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지적 그 타당성을 거쳐갔습니다. 즉 검증이 된 거죠. 자, 그 정보, 이 증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타당성을 이미 입증받은 상태라면요. 아, 내가 못 알아봤고 친구가 맞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이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너가 걔야? 못 알아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자, 인터넷에서도 따라서 이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는 그 정보를 신뢰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그리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일어나? In a matter of minutes. 자, 그냥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in minutes 라만 해석해 보면
몇 분 안에 이렇게 되겠죠. 몇 분 안에 이런 일이 납니다. 발생합니다. 자, 제가 웬만한 단어는 그냥 다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버려도 돼요. 이런 건 버려도 돼. 자, 그리고 그냥 어쨌든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in a matter of 하면은 불과 뒤에 거 만에 불과 또는 이거로 이런 뜻이에요. 불과 몇 분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고 금방 끝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걸 믿을만한가 검증해 보는 과정을 하셔야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But 하지만요,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모르는 애가 아는 척할 때 이거인 거죠. 이제 금방 끝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어적 기제를 품으면서 너 누군데? 라고 입증해 가는 과정은 본능적 방어 기제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본능적 방어 기제만큼 해야 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자, 우리가요 이 본능적 방어 기제는 실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실제 많이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In the virtual world. 가상의 세계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의 가상의 세계는 어디예요? 인터넷이죠. 그래서 맨 처음 첫 문장에서 한번 언급되고 맨 처음 첫 문장, 두 문장에서 언급되고 나서 그 다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인터넷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실제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늘 굉장히 자주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가상의 세계에서는 왜 안 하나요? 뭐 이렇게 반문을 던지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상의 세계 인터넷에서 우리는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향?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덜 방어적이다. 자, 인터넷의 실생활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보호적 태도를 취하는데 가상의 인터넷에서는 좀 덜 방어적이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둘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심?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There appears to be no physical threat. 자, 여기서 대열은 인터넷이니까 온라인에서 무엇인가 온라인에서 누가 나한테 아는 척해. 막 뭔가 댓글을 남기거나 막 이렇게 DM을 보내. 이런 경우에는요. 물리적 위협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의 건강에 위협하는,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물리적 그 위협이 없어 보여서 우리는 덜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끝나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그러나는 뭡니까? 실생활. 낯선 사람이 말 걸었을 때의 위협.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위협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런 조건을 그냥 대조하는 걸로 끝나버리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랑 연결했을 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뭐라고 파악해야 돼 우리는? 실제 생활보다 온라인은 덜 위협적이다? 그래서 덜 방어적이더라 또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그래서 하더라 라는 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의 필자가 이 글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 여기는 어디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제문의 속성을 가진 문장 그 두 문장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치?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문장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롭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이롭죠.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죠. 이렇게 해라 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듯이 가상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됐음? 자, 그래서 주관식으로 풀면 조금 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선택지를 읽어봅시다. 그러면 되게 더 쉬워져요. 자, 가상세계의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이거 왜 나왔는지 알겠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 인터넷 속성 나왔지.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기도 합니다. 전혀 언급 없고요.
2번,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은, 자, 인터넷 정보를 계속 검증해라 라는 게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가를 소개한 건 전혀 아니고, 이거를 고르신 분은 없겠고, 가상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 달리 자유로운 정보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정보 공유 없고, 가상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를 대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나왔었죠. 4번,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전혀. 네. 자, 5번, 방어 기제가 덜 작동하는 가상세계는 아까 가상세계의 즉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나왔었고, 그런 경우는 신중한 정보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 사람의 주장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선지가 너무 쉽게 나왔지. 지문에 의해서 조금 더 선지를 어렵게 높이면 제 생각에 이 정답률은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 뭔가 약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인터넷은 물리적 위협이 별로 강하지 않대. 그래서 우리는 덜 방어적이긴 하대. 그치? 근데 어쨌든 정보 검증을 해야 해. 근데 어쨌든 덜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완전 편집적이지 않아도 다소 편집적인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들이 사실상은 다 녹아져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국어지? 편집적이다라는 게 뭔 뜻이야? 자, 인터넷의 정보는 신뢰성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올라가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고 여러분이 고쳐놓으세요. 우리가 나무 위키도 아닌데? 이런 얘기야? 편집적인 무슨 뜻이야? 편집증은 뭐야 그럼? 편집증적 태도. 짜집기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짜집기 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야? 약간 비슷해, 좀 다른데? 그래서 편집증적 태도. 편집증이라고 하면 이건 병적 요소거든요. 뭔가가 나를 해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는 그런 강박적 태도를 편집증이라고 해. 이해되죠? 약간 여러분 그 조현병 알죠? 조현병이 누가 나를 해치고 있어 저 사람이 나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강력해지면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지. 이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패러노이드 하면은 여기다 편집성애라고 되게 불친절하게 단어를 표현했는데 사실상 안 준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1번 뭐라고 써 있었냐면 피해 망상의, 이걸 써줬다면 진짜 쉬워졌겠지. 1. 피해 망상의, 2. 편집성애, 편집적인. 이렇게 사전에 단어가 나와 있고 여기서 그 편집적인 지금 병적 용어의 편집성입니다. 단어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야 라고 하신 분은 그냥 단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맥락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찾아주시는 식으로 글을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단어 몰라? 중요한 단어인데 몰라? 그럼 반드시 당연히 나오겠지, 주제인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 편집적이다라는 거를 뭐로 바꾸면 돼요? 밑에 단어로 활용해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돼? 뭔가 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 방어적 태도를 취해라. 디펜스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게 맞겠지. 방어 기제를 가져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어 기제를 갖는다는 게 뭔 말이야? 밑에 단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조금 별도로 표시. 우리는 일상에서 실제 생활에서는 자연적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표현을 그대로 a little paranoid로 바꿔주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나 이런 데를 빈칸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으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현실 세계에 비유를 했고 쭉 끝까지 비유했고, 그러나 현실 세계와 가상의 차이점, 즉 어떤 차이점? 우리의 태도의 차이점이죠. 그냥 태도의 차이점.
가상세계 더 위험한데 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1번이랑 좀 글의 구조, 약간 나오는 패턴은 비슷한데 구조는 조금 달라서 제가 however가 끝나는 문장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글에서는 이 however가 아까랑 글 비슷하게 바로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과의 대조의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however는 우리가 가지는 태도의 우리가 갖는 태도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죠.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나요? 딱히 그렇진 않죠. 그죠? 네. 자, 바로 앞에 1번은 어땠어요? 바로 앞에 1번은 글쓴이의 주장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을 반대되는 걸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언급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이 however가 중간쯤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치? 그럼 우린 그걸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니? 왜? 글쓴이가 어떤 A라는 주장이나 어떤 현상을 소개하고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접을 던지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고 여기가 주제라고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however도 글쓴이의 주장입니까? 이게 주제입니까? 아니야? 1번은 주제고 2번은 아니지 않니?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however 같은 애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데 차라리 뒤에 however를 그냥 무시하는 게 이로 와요. 점수에는. 자, 여기서 however는 어떤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랑은 반드시 늘 대조예요. 역접이에요. 이건 원래 기본적 속성인데 however는 글쓴이가 마지막 부분에서 however가 나왔을 때는 때때로는 그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근데 다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이야기한 주장에 대한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요 마지막 문장은 없어지고 여기에 however가 오고 끝나버리는 거야. 문장이 여기서 끝나. 띡. 이래요. 그럼 이 1번은 계획 단계의 중요성 하지만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 이게 요지가 됩니까? 제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계획 단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서 그러나 하고 나서 이 글이 여기서 끝나. 그러나 그것이 100%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글이 끝나.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여전히 계획은 중요해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다만 100% 보장은 아니야 라고 한계를 언급하면서 글이 끝날 수도 있다고요. 얘는 그렇게 끝나도 되는 글에 근데 말이야 그 가능성을 향상시켜주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박이 일어났던 거.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however는 뭐 강조라든가 한계를 지적한다거나 이런 식의 장치적인 요소들로 나오는 거지 주제나 역접의 구조와는 무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however에는 안 낚이는 게 좋다. 1번, 2번 다 그렇게 나왔고 둘 다 최근 문제입니다. 특히 얘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2024년 6월 작년 6월 모평이거든. 학평에 출제한 거예요. 지문 좀 까다롭죠? 그치? 근데 다행히 선지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 처리하면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작년이 어떤 해 수능이었지? 킬러가 사라지는 킬러를 없애라 라는 첫 수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의 특징을 좀 잘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제가 85%였고 선지가 어려웠다면 정답률은 좀 더 내려왔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능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수능에서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제될 때는 지금처럼 선지의 난이도는 그냥 평이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문 자체는 꽤 평이해. 그렇군. 근데 선지가 됐다 까다롭게 나오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세 번째는 지문이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수준이 굉장히 달라. 뭔 소린지 해설을 봐도 알 수 없는 글. 이런 게 나오는데 다행히 요즘에 이런 거는 안 나와. 이런 게 킬러인 거죠. 거의 추상적 수준으로 뭔 소린지 모르는 지문은 한 3년 전부터 한 3, 4년 전에는 완전 인기 있는 글이었는데 이런 글은 요즘은 안 나와요. 그 까다로운 수준으로만 나와. 자, 그 다음으로는 문장 구조가 디박 복잡한 거야. 글읽기가 너무 어려워. 지문의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얘도 요즘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서 보셔야 하는데 얘는 뭐 이렇게까지 분류할 수 있나 싶지만 글 자체의 구성 자체는 다소 까다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지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출제했다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지까지 오답 처리까지 여러분이 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4번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오늘 숙제로 가셔도 돼요. 병렬 구조 저번에 제가 분석해 오라는 것. 네, 4번은 앞에 봤던 문제들과 비교해 보면 뭐 글이 어렵지는 않은데 글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같이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바로. 자, 다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보통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뭐뭐에 대해서 떠올려 볼까요? 그렇게 하면 이 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생각해 보지? 현실에서 없을 사안이어서 아니면 누구나 경험했을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서 얘기해 보자. 대부분 다 예시죠. 자, 그럼 얘도 예시로 시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시기는 해야 돼요. 자, 가보자. 다음과 같이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요. 어떤 특별한 안경을, 특수 안경을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은 우리한테 다음과 같은 능력을 선사해 주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어드러스인데 여기도 별 처리 해줬나? 안 해줬네.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나는 이 단어 몰라? 그럼 글에서 파악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러면 파악 숙제. 자, 이러한 세상을 요런 세상으로 보는, 미안. 어드러스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준대요. 근데 그것은 the way.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다른 생명체들이 그것을 인지하는 방식이요. 즉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 다른 생명체들은 근데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나 봐.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가진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즉 요렇게 세상을 보는 애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동물들의 좀 뛰어난 능력이겠죠. 뭐 예를 들면 청각이라든가 뭐 후각 같은 거겠죠. 네.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주는 특수 환경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자, 그럼 예시의 시작인데 어쨌든 이 글에서 소재는 나온 거야. 예시니까. 그쵸?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이거겠죠?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잡아내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put your pair on. 자, put on 하면 입다인 거죠. 한 짝을 입는데 지금 여기서 뭘 개발했니? 안경 개발했으니까 한 쌍이니까 안경이겠지? 자, 안경을 쓰고 walk side 바깥을 막 걸어 다녀 봐라. 걸어 다녀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계속 상상 단계니까. for just a moment. 잠깐 밖에 나가서 이제 걷는다고 이제 특수한걸 끼고 걷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기 시작할까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내시면 되죠. 자, 밝은 햇빛이 우리의 눈에 비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encounter world,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동물들의 방식이니까 for different from what we would normally expect. 우리가 평소라면 정상적으로 안경을 끼지 않았다면 까놨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훨씬 많은, 아주 상당히 다른 그런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would는 그럼 무슨 뜻? 평소에 그러그러했다라는 used to.
오늘 평소 습관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죠. 우리가 평소라면 생각했던 밖에 나가면 햇빛 비치고 그쵸 뭐 늘 보게 되는 이 광경 요런 것과는 좀 훨씬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직도 안 나왔지? 자, 공기가요 full of molecules 분자로 가득하죠. 밖에 보면 분자들이 막 가득하죠. 원래 가득해, 그치? 근데 carried by breezes. 자, 미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옮겨 다니는 분자들이 가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밖에 딱 나가가지고 여러분 밖에 딱 나가면 분자들이 막 보여? 분자들 떠오르는 게 보여?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서 others는 그 미세 분자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럼 동물들도 분자를 보는 동물들이 있니?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분자까지 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아직 파악은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글을 굉장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여기는 우리는 이 정보를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하는 거고,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 그 방식이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짚고 갔다면 여기서 분자로 가득한 공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게 그건가 보다 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치? 그럼 당연히 더 자세히 소개해 가겠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이 단어를 아는 거죠. 그치? 자, 갑시다. 화학적 신호들이요. 막 우리 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막 여기를 들면 질소, 산소, 수소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요. 아주 정확하게 눈에 보일 것입니다. 뭐만큼이나? 소리만큼이나요. 근데 어떤 소리냐면요. 여러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압도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화학적 신호가 우리 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소리가 넘쳐나는 것은 여기서 평소에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넘쳐나는 소리는 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게 되는 normally. 평소에 보게 되는 세계. 즉 normal way가 되겠죠. 어디서 소리들이 막 넘쳐나냐면 칵테일 파티를 갔더니 막 소리들이 막 압도하는 거죠. 우리의 귀를. 이런 거만큼이나 밖에 나갔을 때 막 분자들이 막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stare at any plant. 자, 그러면 이제는 한 나무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예시 안에 더 구체적 예시. 밖에 나갔을 때 자, 그럼 뭔지 느낌 안 오니? 자, 그럼 식물을 본다고 상상해 보자. 추가적인 예시가 시작되고 있죠. 자, 당신은요. compounds. 혼합물이란 뜻인데 자, 여기서 지금 화학 용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화합물이란 뜻이죠. 어떤 화합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화합물은요. being released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발산되어지는 화합물이에요. 어디서 나와? 식물의 잎에서, 나무 그 껍데기에서 혹은 이건 볼 수 없지 않냐? 땅속에 있는데? 뿌리에서 어쨌든 시비 걸지 말고 뿌리에서 발산되는 기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나뭇잎에서는 무슨 분자가 나오겠니? 그치? 산소가 나오고 그 잎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겠지. 걔 뭐가 들어가지? 이산화탄소, 그치? 이런 게 눈에만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미세 분자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수 시각 아직도 그렇게 느껴지지? 자, 그리고 다람쥐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나무에 있는 다람쥐. 자, 얘가 여기서부터 구체화됩니다. 자, 얘 세 번째. 자, 그 다람쥐가요. 이산화탄소를 exclude, 막 뿜어내는 겁니다. exude. 여기 발산하다라고 나오죠.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화학물들도 발산하네요. 엔드 처리하고 가야 돼. 각각의 그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랑 다른 분자들을 막 내뿜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glance along its brown body. 걔의 그 다람쥐의 갈색 이 몸통을 따라서 그리고 몸통을 쭉 훑어봐라. 그리고 다음의 것을 한번 주목해봐라. 그러니까 다람쥐 몸통에서 분자가 나온대. 자, 그럼 얘는 피부 호흡하는 애야? 그렇지? 다람쥐 몸통에서 뭔가 분자들이 막 뿜어져 나올 거래. 뭐가 나올까? 야생동물 옆에 있어. 뭐 나올까?
세연이 뭐라고? 말 안 했어? 아, 미안해. 들은 것 같아서. 몸통에서 뭐 나올까? 예를 들면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막 그 동물원에 갔으니까 좀 크네. 코끼리 냄새 잘 안 나? 낙타 이런 데 갔어. 낙타 말고 또 그런 애들 있는데 말 이런 데 갔어. 어때? 아유 귀엽지만 냄새 진짜 심각하지 않니? 네. 몸통에서 뭔가 분자가 뿜뿜할 거래. 자, 갈색 몸통을 따라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 딱 특정한 지역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근데 걔네가 뭔지 모를까봐 scent glands. 자, gland 좋네요. 샘이래요. scent는 무슨 뜻이지? 이건 알지? 향, 그치? 냄새의 샘. 냄새샘의 특정 포인트가 appear to be slowly releasing chemical signal. 화학적 신호들은 막 천천히 발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드디어 예시 세 번째부터 구체적인 게 나왔네요. 뭐? 계속 눈에 보이는 화학물질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그 화학물질 중에 냄새샘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분자들을 보게 될 거야. 네. 만약에 이 다람쥐가 방구를 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 그거 보일 거야. 자, 뭐가 나오겠어? 메탄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오겠지.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됐지? 힌트.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말입니다. 그때 했죠? 세트로 보자. 언어로 바꾼다면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요. 자, 여기 어디 나오지? 여기서 나오는 제가 여기도 안 썼는데 이파리 어딨냐? 플랜츠. 자, 여기서 방출되는 이 화합물은 어떻게 되겠니? 맑고 깨끗함, 프레쉬 이렇게 번역되겠지? 자, 얘는 꿉꿉하고 비릿함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방구 꼈으면 독성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구절들과 문장들과 진술들, 노래들 그리고 여러 다른 메시지 피해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waiting to be intercept 가로채져서 자 얘가 지금 방구 꼈다고 해보자 하다가 얘가 intercept 되는 거지 뭐니? 경고의 표시로 넘어가겠지. 그리고 해석되어지겠지. 피해, 코 막아 이렇게 됐나요? 끝. if까지 해서 뭐야 이걸. 자, 이 글의 주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 주제문 어디 있어요, 여러분아? 주제문 있어 없어? 마지막에 그 끝나는 이 부분 여러 이 화학적 신호물 여기서는 냄새인 거죠. 향 이런 것들이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제니 얘들아? 그치 뭐라는 거야? 예시로 끝나고 주제문 있어 없어? 주제문 없죠. 그리고 예시는 첫 번째 문장에서 크게 원래 예시를 줬죠. 우리는 후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다른 아주 냄새를 잘 맡는 후각이 뛰어난 동물들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냄새로 보게 되는 힘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근데 그게 냄새로 나오는 거야? 다행이지 않니? 냄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람쥐의 방구 냄새를 여러분 맡아 못 맡아? 못 맡아. 후각은 똑같으니까. 너나 강아지, 고양이 방구 냄새 맡아본 적 있어? 있어? 키워? 아니야. 거기 너 이렇게 귀여워. 맡아보신 분? 걔네도 똑같니? 그랬구나. 다행히 잘 못 맡지 않아? 너네 길고양이가 지나갔는데 방구 끼고 왔다고 생각해봐. 냄새 맡아본 적 있어? 우리 대체로 동물들의 방구 냄새는 잘 못 맡지 않니? 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눈에는 보일 수 있다고. 다행이지. 자, 그래서 분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청각의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이라고 예시를 줬죠. 그리고 그 예시를 나무의 예시, 그 다음에 그냥
그냥 길거리, 그다음 나무, 그다음에 다람쥐 이렇게 세 개의 예시를 다 던져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전혀 없죠. 자, 글의 구조상 이게 가장 까다로운 글의 구조인데요. 자, 이런 걸 이제 나열의 대표적인 나열의 구조고, 나열의 구조는 보통 예시에 여러 개의 나열을 줍니다. 그럴 때 보통은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제의 주제를 정리해주면 뭐 난이도는 그냥 평이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난이도가 없죠. 주제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글의 구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세상은 화합물들이 못 보는 화합물이 됐다 많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죠. 만약에 특수환경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주관식으로 냈으면 아무도 못 맞힐걸. 그지? 다행히 우린 객관식 문제를 푸니까. 자,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기체가 상당히 많다. 이게 몇 번이야? 1번 문장에서 다른 동물이 인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특수환경이 있다면, 자, 그렇다면 그 다람쥐의 방구도 보는 유기체가 있다 라면 이게 1번이 되는 거지. 그지? 제대로 함정 파놓은 거죠. 이건가? 2번. 세상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화학 신호로 가득 차다. 2번. 답 뭐? 경합을 보통 하겠지. 2번. 그치? 3번부터는 그냥 쳐낼게요. 동물과 식물의 감각기관은 외부 자극에 일정하게 반응한다. 전혀 언급 없고. 동물, 식물의 화합물질은 발산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더라. 자, 발산하는 거 식물 나왔고 다람쥐 나왔고, 하지만 이것이 보호 기능을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먹으러 왔을 때 방구를 뿡 껴서 내쫓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동물들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진 않죠. 5번. 시각적 인식이 다른 모든 감각에 의한 인식보다 더 우선한다. 시각적 인식이 우리는 본다. 뭐도 본다. 화학물질도 본다. 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수안경을 통해서 시각이죠. 우리는 후각에 대한 분자들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후각 기능이 뛰어나서 일부 냄새를 인지하죠. 보는 게 아니라 냄새 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나름 함정을 판 거죠. 진짜 그렇듯한 함정은 1번. 그래서 여기에 1번 고르시는 분들이 오답률이 꽤 높았을 거예요. 주의. 자, 그러면 여기 세상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화학 신호로 가득 차요 라는 거에 힌트가 나름 있거든. 보게 되면 걔도 이것저것 봐요. 이런 것도 있지만 가득 차 정보들이 엄청 후각적 정보들, 냄새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름 언급이 있다. 어디 있나요, 여러분아? 나름의 힌트는 여기죠. 화학적 신호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안경 끼고 가면 우리 눈에 엄청난 화학 신호들이 넘쳐날 거예요. 첫 번째 예시에서 그 안경 끼고 밖을 나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결과가 여기 언급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명백히 이만큼이나 확실하게 넘쳐날 건데 얼만큼이나 이건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는 거잖아요. 소리. 칵테일 파티에 갔어요. 자, 여러분이 놀러 갔어요. 엄청난 청각 신호들이 넘쳐나죠. 엄청 떠질 거 아니니? 늘 우리가 이런 것처럼 사실상 후각 정보도 세상은 분자로 가득하죠. 그런데 못 보는 것일 뿐.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번을 고르게 하는 힌트가 됐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체 예시를 통해서 특히 여기 다람쥐의 예시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고 그냥 도처의 분자 천지더라. 그래서 선지 읽으시면서 파악되실 건데 경합하는 1번 그 다음에 조금 막 혼자 까다롭게 막 온갖 사고를 했을 때 5번도 함정이 될 수 있죠. 이랬을 때 정확하게 답 골라내려면 가정의 결과 이 부분에 기초해서 보시면 100%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가 고르기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여러분 주제문 표시돼 있나요? 이 고민이 좀 주제문 표시는 좀 고민이 됐었을 거야. 그치? 소재는 여기라고 다 표시했죠? 자, 그래서 주제문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가정의 결과인 여기를 주제로 고르시면 되겠죠. 가정 예시의 결과는 주제를 내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주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글쓰기죠.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봐주세요. 예시가 나열될 때는 그 예시의 공통점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입학 요지 주제 제목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오답률이 높은 지문들이 나올 때 이런 구조일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형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게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의 맨 첫 번째 문장에 어디인가에 밑줄이 빵꾸 뚫려 있거나 또는 맨 마지막 문장이나 이런 데에 빈칸이 있다. 그럼 주제 완성하라는 거잖아요. 주제를 채워서 빈칸을 완성하라는 거잖아요. 빈칸 추론에서는 되게 자주 보는 유형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잠시만. 네, 여기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지? 6번을 갈게요. 자, 6번은 우리가 예전에 고2 모의고사에서 봤던 건데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글이죠.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더 심화해서 간 건데 쪼로롱.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읽고 소재 파악할게요. 자, 역사적으로 자, 프로페션 하면은 직업이지요. 나온 김에 유의어들도 정리해보자. 직업, 자, 워크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죠? vocation이라고 하면 이거는 천직, 소명에 가까운 직업을 이야기해요. 이건 하지 마요. 그리고 프로페션, 나머지는 뭐. 네. 그래서 얘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직업과 사회가 have engaged in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데 negotiating process 뭔가 그 협상의 과정에 관계를 맺고 있대요. 여기는 연루하다 같이 협상 과정을 을 맺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협상 과정은 intend to define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협상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in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의도하다 이 말이고 즉 이 협상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제한하려 하는 것이래요. 명확히 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대열은 누구? 사회와 직업이겠죠. 특정한 사회에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계속 협상을 한대. 둘이 협상을 한대. 뭘 두고 협상하냐면 그 사회와 각 어떤 특수한 여러 몇 가지의 직업들이 어떤 조건을 맺어야 하는가를 두고 협상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소재를 직업과 사회의 협상 과정 이렇게 잡으셨다면 조금 미스. 중요한 거는 협상한대. 계속 줄다리기 한다는 거잖아. 뭘 두고? 사회와 직업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두고. 그래서 여기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인데 텀스는 뜻이 많죠. 용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조건이란 뜻입니다. 그 기간이란 뜻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어떤 조건을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몇몇 프로페션 하면 특히 전문 직업이겠죠. 전문직과 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네요. 그치? 근데 이게 어떤 식의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글이네요. 자, 가봅시다. 자, 이 과정의 핵심은요. 자, 즉 협상 과정 무슨 과정?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는 그 협상 과정의 핵심은 텐션, 긴장입니다. 자, 둘이 합의가 딱 됐어. 그럼 끝나겠지. 협상했다는 것 자체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협상의 과정과 텐션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어떤 긴장 과정이냐면 그 직업이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A 그리고 the public demands for accountability. 자, 여기서 accountability는 뭐 책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 직업이 그 사회에서의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의 긴장이죠. 자, 즉 직업과 사회가 계속 협상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뭘 두고 하는 거냐면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반면 여기서 퍼블릭은 공중의, 공공의 이런 뜻이겠죠. 즉 사회는 그 사람에게 뭔가 책임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아주 그 팽팽한 긴장과 협상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관계의 조건은 끝났네요. 그치? 네, 그래서 여기서 자율성과 책임성 사이의 긴장.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협상 과정 다 나왔고 이게 주제겠네요. 즉 자율성이 올라가면 책임성은 내려갈 거고 자율성이 내려가면 책임성이 당분 올라가고 이 둘은 긴장이 있다. 답 찾아볼까? 자,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맞아, 틀림? 이거 거의 이거 같네. 자, 그럼 나머지도 다, 그 다음에 선지는 다 봐야 돼. 지문은 다 안 봐도.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져 왔다. 자, 그럼 이건 뭐가 빠졌지?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는 자율성은 아니야. 자신들의 이익을 더 구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뭐가 빠졌어? 공공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이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과 사회적인 책임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고, 그럼 자기 집단의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글을 더 이해해 간다면 이런 것도 언급이 될 수 있구나라고 흘러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근데 그럼 이 글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전문직의 권위를 갖고 그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해가 되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고발적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2번으로 갈 수 있죠. 그럼 1번 앞부분은 뭐야? 인트로가 되는 거죠. 도입. 그러니까 이거는 요 부분, 제가 가로친 부분을 확인은 해야겠다. 그렇지? 자, 3번.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 문제 고발.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우리는 제한하고 법적 어떤 그 사회 공공적 책임을 그들에게 어떤 강요해야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이 글의 도입 부분에서 발달돼 갈 수는 전개되어져 갈 수 있는 선지이기는 해요. 4번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사회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져 왔다.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예를 들면 대학을 나왔는가 라이센스를 땄는가 이런 걸 수 있지. 자, 요즘 의치 한약수 거의 가장 촉망받는 직업인데, 자, 우리 한의사가 요즘은 아무나 하면 돼? 근데 조선시대라면 대학 나오고 자격증 따야 돼? 국가고시 봐야 돼? 아니요, 그냥 맥 좀 잘 짓고 이렇게 침 좀 놓고 약 좀 다릴 수 있으면 약간 그렇게 그냥 민간요법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격 요건은 사회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 부분은 아닐 것 같네요. 자, 1, 2, 3하고 완전 따로 놀지? 5번. 전문직의 업무 성과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집니다. 자,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되는 거 앞에서 나온 얘기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직이 그들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서 사회적 책임을 그들이 어느 정도 제한해주고 자율성을 더 확대할수록 이들의 업무성과는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있지만 말입니다. 라고 가면 5번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관련 없는 건 4번 빡 지우시고, 근데 앞부분에 봤을 땐 1번이 가장 그럴듯하지만 2, 3, 5번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셨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경거망동하면 큰일 나는 지문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비춰봤을 때 선지가 좀 까다롭게 나온 거죠. 좀 깊이 있게 다 쳐내셨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글을 다 읽고 풀었다면은 그리 어렵진 않았을 건데, 제가 저번에도 요지는 일부만 읽고 답 찾는 경우도 많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반드시 선지 처리하고 가셨어야 되고 나머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요까지만 읽고 나는 주제를 분명하게 확인했어 라고 판단하고 선지 갖다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어디 읽으면 될까요? 우리가 1, 2, 3, 5번 중에서 1번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아니면 다른 글로 넘어갔을 수 있는 거잖아. 어디 읽을까? 그치. 아래쪽 읽으면 되지. 아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1번이 맞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킬을 활용한다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역접이나 아니면 그런 연결어들 있잖아요. 접속 부사. 아까 however 같은 애들, that is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지, 핵심적으로는 however가 필요하겠지? 이런 애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 쭉 봤는데 없어. 그지? 그럼 마지막을 읽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지? 자, 마지막 읽어볼게요. 자, 맨 마지막 문장이 여기거든? 여기 읽으면 돼요. 가보자. 자율성은요, has never been a way
street. 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결코 보장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그리고 뭐가 뭐라고 해야 되니?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을 만큼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말은 자율성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율성만 갖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이야기에 비춰보면 그냥 자율성이, 내가 자율성을 확보했어.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근데 이 글에서는 자율성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데,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생각해서 했을 때, 통상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맞아, 틀려?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회적 책임이 낮아지고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면 자율성이 낮아지고, 이거 맞아? 이거는 그럼 협상 관계 아니지 않니?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지. 자, 그럼 협상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럼 너네 자율성 이딴 만큼 보장해줄게.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어떻게 돼야 돼? 올려. 자, 의사들이 맨날 뭐 해달라고 요구하니? 최근에도 그래서 파업하고 그랬잖아. 의료 수가라고 혹시 들어봤어? 의료 수당. 의료 수당 올려달라고 얘기하자. 의료 수당 올려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간단하게. 뭔 돈? 무슨 돈? 의사는 돈 어떻게 벌어? 수술 안 하면 돈 못 벌어? 너네가 감기 걸려가지고 막 진찰만 해주시는 분들 돈 못 벌어? 어떻게 벌어? 진료 보고 벌었잖아. 그냥 너네 감기 걸려서 그냥 의사한테 얘기만 들었고 약 처방 한 3분 해냐? 한 2분? 이렇게 얼굴만 보고 나와도 돈 내잖아. 그치? 그게 의료수당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올려달라는 거야? 진료비 올려달라는 거잖아. 너네가 돈 더 내달라고 의사가 파업하고 있는 거거든. 너네 돈 더 내라. 날 볼 거야? 돈 더 내. 이거야. 기분 갑자기 나빠지지. 자, 그래서 진료비 올려줘. 그래, 올려줬어. 그럼 이제 정부는 뭘 요구하겠어? 그럼 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 둘의 팽팽한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글 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중간에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여기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상대적이란 얘기고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인지 제가 반비례 관계인지 높일 거면 높이고 낮추면 낮추고 인지는 글 읽으시면 알 텐데 이것까지 몰라도 답은 맨 끝에도 여전히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답 1번 확실하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 읽어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한테 요거까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보다가 글의 접속 부사 같은 거 보면서 여기에서 다 글이 다른 식으로 전개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들의 자율성이 계속 확대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현대사회는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글은. 그치? 이런 식으로 글이 전환되어지는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 혹은 신호어 나 주제야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면 중간에 거기를 읽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 글은 그냥 그 설명문이에요. 이들 전문 직업과 사회에서의 맺는 관계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자, 설명문의 신호어는 뭐였지? 이거 자체를 외워야 되더라? 써먹으려면? 무엇은 뭐뭐라는 점을 보여주죠. 뭐뭐라는 점을 시사하죠. 뭐뭐라고 설명하죠. 말하죠.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있어 없어? 있으니까 보여주겠지? 어디 있어요? 설명문입니다. 우리 주제를 포함할 때 이러한 연구는 이걸 보여줘요. 이러한 학자는 이걸 보여줘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호어잖아요. 어디 나와? 예. 에드워드 버크시가 observed, 목격했대요. 그럼 실험했나? 자, 이거 요즘 자주 나옵니다. 자, 목격했대. 학자가 이러고 집에 가니? 학자가 목격했대. 뭐 하겠어?
관찰한다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집에 가니? 학자가 연구자가 뭔 사실을 목격하고 관찰하고 있어. 왜? 왜? 그러니까 연구를 왜 해? 그럼 실험했다 쳐보자. 실험 왜 해, 학자가? 그쵸. 알아내서. 그치, 논문을 쓰려고. 그치,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사회에 기여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목격했다라는 말은 뭔가를 논문을 쓴 거야. 그럼 그들은 글로 자신의 말을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observe는 앞으로 학자 이름 뒤에 나오면 목격했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말하다입니다. 뭐야 이거? 인용구네요. 자, 그럼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명한 사람이겠지? 믿을만한 사람이겠죠?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죠? 나 주제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모호했잖아. 그치? 이거를 읽고 파악할 수도 있죠. 그냥 그 똑같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통해서 1번을 확정해도 되지만 조금 더 확실한 건 어딥니까? 나 주제문 하는데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하겠지? 가보자. 사람들은 자, 중요한 단어죠. 꼭 외우세요. 다음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죠. 이런 자격을 갖고 있죠. 무슨 자격? Civil liberty in exact proportion to. 자, 다음에 대해서 정확한 비례관계로 비례해서 시민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의 정확한 비율로 그들의 disposition to put moral chains. 도덕적인 어떤 체인. 그럼 여기서는 제약 정도로 봅시다. 도덕적 제한이 그들의 여기서는 그냥 권한 정도로 볼게요. 그들의 권한, 뭐 식욕이란 뜻이니까 그들의 권한에 대한 도덕적인 구속의 부여. 여기선 기질 뭐 이런 뜻도 있고 막 여기서는 그냥 부여. 그러니까 그에게 도덕 책임을 부여한 것과 정확한 비율로 자율권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냥 말했네. 끝.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신호어 설명문이니까 나 여기 확실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보다는 얘가 조금 더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설명문의 신호어까지 확인.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들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아. 다 외워야 돼. 이건 다 외우셨을 거고. 예. 자, responsibility는 쉬우니까 얘로 바꿔서 낸 거고.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이 고3이니까 요거까지 요거까지 할 건데요. autonomy 자율성은 다 아실 거고. 자, autocracy는 무슨 뜻이니, 얘들아? democracy는 무슨 뜻이야? 민주주의. 그럼 cracy는 무슨 정치 제도를 말하는 거구나. autocracy는 뭘까? 자율로 사회가 운영되니까 자유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유의요? 뭘까? 이거 진짜 오해하면 큰일 나서 이 둘을 같은 아이로 가주시면 안 돼요. 이건 자율성, 자치란 뜻이고요. 얘는 독재 정치야. 네? 그지? 그래서 외워놔야 돼. 반드시. 네.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아. 괜히 말해줬어. 자꾸 뭐하러 더 헷갈려졌어 이럴 수 있잖아. 그 말은 제가 괜히 얘기해서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정도로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나 이거 외울 자신 없다고 하면 그럼 잊어. 이거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알아야 돼.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쳤다가 클린